수면제 없이 꿀잠 자는 비법. 오늘 밤 당신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던 제 친구 김원. 결국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과로 증상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본 친구의 얼굴은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죠. 의사인 저조차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잠이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요. 잠들지 못하는 고통,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참고 계셨나요? 이제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지금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수면제 없이도 건강한 잠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바로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진료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잠들기 30분 전 노트에 오늘 머릿속을 어지럽혔던 생각, 내일 할 일들을 모두 적어보는 겁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단어나 걱정거리를 글로 적어 베개맡에 두면 뇌는 이것은 내일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는 감정 조절 중추인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하고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문장 반복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지금 쉬고 있다. 괜찮아. 지금 편안하다. 와 같은 짧은 문장을 반복하면 뇌는 복잡한 생각 대신 그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 최면과 같아서 뇌파를 안정시키고 잠들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면 연구팀은 잠들기 전 5분간 단순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15분 단축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을 10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하고 긍정적인 문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이나 부정적인 단어가 담긴 문장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자면 밤잠을 설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올바른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 오후 3시 이전에 20분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 정도만 눈을 감고 쉬어도 뇌는 재충전됩니다. 왜 하필 오후 3시 이전일까요? 우리 몸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수면 압력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 이 압력이 충분히 쌓여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만약 늦은 오후에 긴 낮잠을 자면 이 수면 압력이 해소되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전이나 이른 오후의 짧은 낮잠은 뇌를 상쾌하게 만들어 남은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들은 26분의 낮잠만으로도 인지 능력이 38%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안구 운동입니다. 눈을 감고 안구를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되며 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 심리치료에서 쓰이는 EMDR,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기법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6세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알만 굴렸을 뿐인데 잡생각이 멈추고 어느새 잠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방법을 알기 전 박 어르신은 매일 밤 23시간씩 뒤척였지만 지금은 2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경험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면 우리 뇌의 양쪽 방구가 교대로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가 편안한 알파파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할 때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하듯 자연스럽게 눈을 움직여 보세요. 69세 박정 어르신은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2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했고 이제는 약의 용량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으면서도 이러다 약에 중독되는 건 아닐까? 이 약이 치매를 유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박정 어르신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녁의 습관, 즉 해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마치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에게도 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녁 9시가 되면 10분간 족욕하기,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수건에 떨어뜨려 베개 옆에 두기, 잠들기 30분 전에는 TV 끄고 노란빛 조명만 켜두기. 처음에 박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이제는 약이 없어도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녁 의식이 왜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족욕은 천을 살짝 높였다가 떨어뜨리는데 이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라벤더 향은 여러 연구에서 신경 안정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같은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기계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함으로 잠들기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빛 조명은 블루라이트처럼 잠을 방해하지 않아 잠들기 전 조명으로 적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손님과 같습니다. 잠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손님처럼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잠들지 않아도 괜찮아.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져 잠이 달아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2세 윤명자 어르신은 오랜 시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자 점점 더 강한 약을 원하게 되셨죠. 어느 날 저는 윤명자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윤명자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무서워요.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무서워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잠에 대한 공포, 잠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오히려 잠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윤명자 어르신께 오늘 밤 잠을 자든 못 자든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들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라고 조언했죠. 그리고 2주 뒤 윤명자 어르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잠을 못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잠이 쏟아지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심리치료 기법 중 하나인 역설적 의도의 원리입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불안이 감소하는 현상이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처럼 여러분도 약 없이 충분히 잠들 수 있습니다. 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당장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이는 저의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바입니다. 73세 김영식 어르신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평생 잠 때문에 고생하다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면 습관 개선과 비약물 요법을 통해 3개월 뒤 김영식 어르신은 수면제 없이 6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영식 어르신은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잠은 억지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건강한 잠을 위한 약속.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수면 패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세요. 깊은 잠이 줄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둘째, 4-7-6-4-1 호흡법으로 신경계를 이완시키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신 근육 이완법으로 몸의 긴장을 푸세요. 발끝부터 미간까지 순서대로 근육을 조였다 푸는 이완법은 신체의 긴장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생각 쓰기와 문장 반복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잠들기 전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쏟아내고 단순한 긍정 문장을 반복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세요. 섯째, 짧은 낮잠과 안구 운동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오후 3시. 이전의 짧은 낮잠은 밤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눈을 좌우로 굴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파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면 의식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이를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자연스러운 손님처럼 맞이하세요.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고 지금 잠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옛날 중국의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에 들려고 애쓰면 잠은 더욱 멀어진다. 그저 물처럼 편안히 누워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잠은 저절로 찾아온다. 2500년 전의 이 지혜가 현대 수면 의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수면제가 꼭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수면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심각한 불면증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라는 것이 저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로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은 때로 증상을 덮을 뿐이지만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몸에는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이 있음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약 없이도 충분히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께 직접 알려드려 수면제 복용을 줄이고 마침내 끊게 만들었던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비약물 수면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 이옥분 75세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늘 단정하던 모습과 달리 그날따라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환한 미소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이옥분. 할머니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창백했으며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료 의자에 앉은 할머니는 힘없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 박사님, 전 꼭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러고 나면 아무리 뒤척여도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또한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므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잠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많은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잠을 잘 수 있을까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 석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약 없이도 꿀잠을 자고 있다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진료실 불빛 아래 할머니의 두 눈에는 피곤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제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는 간절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옥분 할머니는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되면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수이며 손주를 돌볼 때조차 집중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새벽에 깨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된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깨고 나서 다시 잠드는 법만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확신에 차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제 말에 이옥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방울이 맺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위로가 되네요. 다들 약 먹으라는 말만 했는데 이옥분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의사로서 약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과 이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져.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노화로 인해 깊은 잠은 줄고 수면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실제 수면 연구에 따르면 70대는 20대에 비해 서파 수면이라 불리는 깊은 수면 단계가 약 7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처럼 개운하게 잠들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영 잠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예전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쭉 주무셨다면 이제는 새벽에 한두 번 깨었다가 다시 잠드는 것이 새로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본래 8시간을 내리 자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사람들은 초저녁에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잠시 활동하고 다시 새벽까지 잠드는 이른바 분할 수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변화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은 오히려 더 쉽게 찾아올 겁니다. 제 경험상 잠에 대한 걱정이야말로 불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입니다. 잠들지 못할까봐 걱정하면 몸이 긴장하고
그 긴장이 다시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은 바로 내 수면 패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 없이 잠드는 기적의 방법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화일 721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대 앤드류 와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단 60초 만에 우리 몸의 이완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몸과 뇌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잠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 소화 반응을 담당하며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처음 호흡법을 시도하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초간 숨을 참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3초, 5초, 6초처럼 자신에게 맞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호흡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75세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엔 잘 안 됐는데 한 3일쯤 하니까 숨만 쉬어도 눈이 스르르 감기더라고. 이 호흡법을 배우기 전 매일 밤 수면제를 드시던 한 어르신은 2주 만에 복용 횟수를 주 3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그분의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의사라는 직업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호흡법의 또 다른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뿐만 아니라 낮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수시로 연습해 보세요. 제 환자 중에는 이 호흡법으로 불안 발작을 줄이신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전신 근육 이완법 입니다. 잠은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압니다. 이는 아무리 뇌가 자야 해 라고 명령해도 몸이 긴장 상태라면 결코 잠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이 더 잘 뭉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발가락부터 꽉 쥐었다가 풀고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손가락 순서로 각 부위를 3초간 꽉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턱과 미간까지 힘을 뺐다가 풀어주세요. 이 운동을 서너 번 반복하면 수면제를 먹어도 잠 못 들던 분들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최근 78세 정성 어르신의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정성 어르신은 2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드셨지만 이 근육 이완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덕분에 수면제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죠. 근육의 이완이 깊은 잠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신경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되면 뇌는 수면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목과 어깨 등의 긴장이 심해지므로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완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근육 이완법의 변형으로는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 시원한 방에서 이불을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는 원리입니다. 실제 수면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약 0.5도 떨어졌을 때 가장 잠들기 쉽다고 합니다. 따뜻한 목욕 후 시원한 방에서 자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그때부터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의 기억, 현재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지곤 합니다. 72세 이미경 어르신은 밤만 되면 지나간 일들이 영화처럼 떠오르다 날이 새요 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빴던 뇌가 밤에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럴 때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생각을 적어 내려가 보세요.